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항공기 내 보안 강화 방안 자장을 맡은 항공보안학회 부회장 김용원입니다. 사실 철도하고 자동차를 국토교통부에 있을 때 많이 하다가 항공보안과장이라는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한번 이쪽에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워낙 전문성이 높고 이 분야에 또 학회 발전이 이런 걸 되게 원하던 부분이 지금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항공보안 학회라는 게 좀 무명무실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키우고 또 여린 게 제가 과장을 할 때 좀 했으면은 제도 개선 이런 거에 아주 좀 적극적으로 많이 바꿀 수 있었을 건데 제가 그때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제 나름대로 한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니요, 그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R&D도 사실 제가 직접 3천억짜리 설명을 해가지고 좀 몇백억짜리 됐다가 그게 또 허지부지 돼가지고 뭐 환수도 당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분들도 R&D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 학회가 더 발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아주 깊이 있는 내용 분석, 우리 한국 보안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지현 교수님께서는 보면은 뭐 최근에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제가 항공철도 사고조정에 사무국장 할 때도 리튬이온이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구름 뭐 요새 막 면허기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나 철도 같은 경우도 전동차도 2.5cm나 얼마 차가 속도가 이상되면 문이 안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항공기도 뭐 그런 게 되어 있기는 할 건데 과격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격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시스템적으로 못 열게 한다든지 안 열리게 한다든지 술 먹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은 자꾸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객실승무원의 보안요원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객실승무원의 안전과 보안 강화를 위한 용어 정의 아주 제가 또 새롭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부의 항공보안정책과에서 좀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후배들이 좀 와서 듣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 팀장님 또 이제 항공기 보안점검 평명이 아닌 등록번호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 그 다음에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든지 자체 항공보안계획 표준 모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안점검 및 보안수색 구역이 국제기준과 상이하다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들도 좀 알고 우리도 알고 이런 것은 학회 아니면 못 듣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분 발표를 포함한 한서대학교 이용광 교수님, 수원과학대학교의 김선아 교수님, 항공보안협회 이용인 사무총장님 이 함께하는 패널을 이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회장님이 다행히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답변을 하도록 자기 생각을 간단히 하고 학생분들이나 여기에 여러 계신 분들이 궁금한 것을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시 50분까지거든요. 뭐 조금 더 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고 전문가가 오시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두 분 발표는 제일 뒤에 하시고 이용광 교수님, 그 다음에 수원과학대학교의 김선아 교수님, 항공보안협회 이용인 사무총장님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분 발표자님 의견을 듣고 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이용광 교수입니다. 우리 김지용 교수님 너무 발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객실 승무원이 현재 이제 그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전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실 안전 승무원이란 별도의 저걸 만들자고 제안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이거 칼럼에도 투고도 하고 있던 내용인데 진짜 필요로 한 내용 같습니다. 이런 객실 승무원의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에도 객실 승무원은 서비스 등 기타 사항을 안전보다 좀 먼저 우선시하는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발전을 통해서 객실 안전 승무원 명칭을 변경한다면은 현재 서비스 우선을 하는 관행에서 안전가치 우선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승무원 업무 관련해서 안전과 보안에 대한 의식이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변화는 또 국토부에서 우리 시행 중인 항공보안 문화로도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이런 안전 하나 넣는 게 뭐가 되시겠냐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안전 하나를 업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항공사고 관련해서 예방이나 대처할 때 승무원들의 판단과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여기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항공보안법 22조 등에서 기장 등에 의해서 권한을 받게 돼 있는데 권한을 위임받아서 객실 승무원이 하게 돼 있는데 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객실 안전 승무원이 되면은 안전 그 자체를 책임지는 사람의 한 객체로서 이제 구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향후 앞으로 기장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직군과 객실 안전 승무원으로서 법적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됐을 때 그 책임과 권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저게 단순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현재처럼 하려면 저렇게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위임받아서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안전이나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 나갈지가 저는 궁금해합니다. 네. 이 방에. 그리고 첫 번째로 사실 현재까지는 기장께서 보안과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을 좀 적절하게 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상호 협조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항공보안법의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은 순기능적으로 안전과 보안에서는 책임을 많이 지게 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항공운송 사업자, 항공사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이런 분들의 입장은 서비스 충돌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안전에 대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데 승무원들은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항공운송 사업자하고 어떤 방법으로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개선하는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운송사업자하고 얘기해가지고 항공사 자체 규정을 좀 개정한다든지 불필요한 서비스 관행들을 발견해가지고 안전승무원들이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은 있는 것인지 세 번째로 좀 길어도 되죠? 네. 세 번째로 운송사업자의 이제 항공기내보안요원들 운영의 2조에 따라서 사법경찰 리에 이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law enforcement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승무원들이 이런 체력과 이런 것들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현재는 토익이나 국민체력인증 이 정도로만 뽑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법경찰, 로 인포스먼트의 역할을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이 문제를 혹시 향후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뽑을 때부터 이런 사람들도 조금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네 번째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에 대한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법으로서 강제하는 거, 강력하게 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법 개정은 사실 좀 시간도 걸리고 유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지금 경찰관들도 어떤 그 사법 FBI도 이렇게 사법을 이루고 있다가 제압하거나 누가 어떤 일을 할 때는 FBI 조끼를 얼른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바디캠이나 폴리스캠이라고 부르는 장비를 부착하고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23조에처럼 승객의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내 한두 개 정도 뭐 에비에이션 시큐리티 에이전트 딱 입고서 바디캠 한 걸로 해가지고 가면은 그때부터 내가 승객 협조를 위반하고 있구나. 내가 내 목소리가 고성을 지르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고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지 같은 거 비치하는 것은 어떤지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그것도 의견을 좀 주시고요. 박철성 이사님께서 발표하신 거 너무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하는 업무라 굉장히 낯익고 경호실에서 매일 검취하고 보안 점검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조종실을 점검 안 해도 된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저도 조종실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해봤지만 제가 직접 못하고 정비사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하고 협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조종실의 점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처럼 청소업체에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누구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러면 문을 그러면은 열어놨을 때 조종실하고 승객이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점검이 돼야 되는데 가장 적당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답변하는 게 낫게 하고 할까요? 그대로 질의를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과학대학교 김선아 교수입니다. 먼저 이용근 교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객실 관련돼서 아까 무도 가산점을 주면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항공사들이 무도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조종실 그럼 누가 보안 점검을 하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기장님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각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지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항공객실 보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 객실 승무원, 항공객실 안전 승무원, 그리고 항공객실 업무, 그리고 객실 안전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법조문에 포함시키자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벌칙 규정 강화, 그리고 제23조 승객의 협조 의무에서 이 협조라는 말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준수라는 말로 바꿔서 승객의 준수 의무로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협조 의무를 안내문으로 항공 발권 전에 띄어서 동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 기반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두 번째 방안에서 기내에서 이 협조 의무, 그러니까 협조 의무에 대해서 고지를 할 때 기내에서 어떤 불법 행위를 통해서 항공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벌금 이외에도 항공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넣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선 방안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그동안 안전 관련해서는 위험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논의가 꽤 있어 왔고 많이 발전돼 왔는데 보안 쪽에서는 위험 기반 보안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꼭 필요한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이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국토부에서는 이런 위험 기반 보안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서 항공사에서의 표준 절차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박철성 팀장님께서 항공기 보안 점검의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항공기 내 보안 점검과 보안 수색 누가 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항공기 내 보안 점검은 항공기 내 보안 요원을 비롯하여 객실 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하면
항공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캐빈 세이프티 앤 시큐리티 체크라고 부르는데, 조종실을 제외한 다른 기내는 모두 객실 승무원이 체크를 하고, 보안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장부에 객실 사무장이 이것을 다 모두 보고받으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최종 확인자는 기장입니다. 그래서 기장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안 수색과 함께 그 조종실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외부 점검과 내부 점검을 하는데요. 이때 외부 점검할 때는 좀 보안 수색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안전 쪽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객실 사무장이 기내 보안 점검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에 사인을 해서 이 장부를 기장한테 드리면 기장님이 내외부 점검 사항을 포함해서 최종 서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마도 항공사에서는 자체 보안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체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가항공 보안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짚어내신 듯 합니다. 이번 기회로 항공보안 등급별 항공보안 점검 세부구역 기준이 국가항공 보안 등급이든 자체 보안 계획이든 사실 FSC와 LCC도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동안 상의했던 이런 기준을 통일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이 남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 사무총장 김유희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김지영 교수님, 자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객실에, 객실, 캐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캐빈으로 다 통합됐나요? 그러면 객실로 다 통합됐죠. 명칭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박철성 팀장님 점검에 대해서 진짜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바쁘시다고 그래갖고 왜 바쁘신가 했더니 이런 거 하시라고 바쁘신 것 같아요. 에어제트하고 바뀌셔갖고 저는 바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업이 더 바쁘신 것 같아요. 둘 다 바쁘세요. 그리고 아까 조종실 점검 관련해갖고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국가항공 보안 계획이랑 자체 보안 계획에 항공기를 탑승하자마자 승무원들 운항 캐빈이 전부 다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종실 칵핏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의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칵핏 저기를 기계 조작을 잘못하게 되면은 막대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맡길 수가 없는 게 칵핏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기장, 비기장 해갖고 둘이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외부로 나가고 보안 동의를 이루고 기장이 기내 기체를 한 바퀴 쭉 돈다 그래갖고 엔진이며 동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체크하고 올라와가지고 객실이라고 그랬죠. 객실 승무원들이 기내 보안 점검을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A, B, C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보안 단계별로 해갖고 점검을 마친 다음에 기장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동체는 정비, 그다음에 화물, 운송 모든 부분에서 점검이 다 끝나면은 기장이 OK 사인을 내고 탑승 승인을 내립니다. 그래갖고 탑승 승인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칵핏을 크로스를 합니다. 크로스 승객이 타기 전에 그리고 승객이 다 하게한 다음에 오픈을 하는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아까 불법 죄송합니다. 저기가 아니다 보니까 막 빠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요즘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불법방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얼마 전에도 그 비상문 강제 오픈 관련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기에서 대책은 뭐냐면은 강력한 대처를 정부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우리 캐빈 승무원들이 뭐를 두 가지를 갖고 있냐면은 안전, 보안, 서비스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나오면은 뭐가 불편한지 물어보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요번에 4월달에 에어서울 그 비상문 오픈한 것도 승객이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저는 항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캐빈 승무원을 밀치고 바로 비상 도어를 오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대응 이건 좀 많이 힘든 것 같고 정부에서 원하는 거랑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요거는 좀 대책을 좀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폐소공포증이 어느 정도 100명이면은 한두 명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 기준으로 해갖고 180석에서 220석이라고 그러면은 한 명으로 따지면은 200석이면은 정신질환자랑 폐소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탑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탑승하고 있다는 건데 처음에는 대책을 세울 때 그러면은 정신질환자나 폐소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보호자와 같이 탑승을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건 장애우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또 난제가 걸려버렸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서부터 그 아시아나항공 다닐 때 저희가 707 특전사랑 MOU를 맺어갖고 우리 그 교관들 무도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갖고 구국법, 체포법, 그래갖고 그런 거를 많이 시켰는데 요즘에는 국정원에서 그거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갖고 교관들 대상으로 갖고 교육을 시켜줘서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다른 항공사들도 그런 MOU를 체결을 해서 캐빈 매니저들 교육 시간에 좀 그거를 좀 반영을 시켰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그 국내선 아까 그 점검 관련해 갖고 국내선 아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에서는 그라운드 타임이 30분입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도착해서 승객이 하기를 하고 청소를 하고 기내 점검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업체랑 그 검색업체 동시에 한 거는 지금 미주 노선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청소하신 분들이 청소를 하고 쭉 올라가면은 검색하는 사람들이 또 뒤쫓아서 가서 검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갖고 TSA 점검 같은 게 나오면은 항공기를 한 2시간 딜레이를 시켜놓습니다. 만약에 16시에 출발할 거면은 18시에 출발하는 걸로 치고 FM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네, 아까도 지난 중인데 청소를 하고 나가면은 검색업체가 바로 뒤쫓아가서 검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답변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셨던 질문이 22조 이제 관련해서 항공보안법 22조의 기장 등 원래 이제
권한을 위임받아야지만 가능했었던 것에 대해서 한국 객실 승무원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어떠한 이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책임 자체가 완전히 전가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하사 같은 경우는 이미 케빈 크루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객실 승무원의 자격 증명을 이제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면 기장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대 객실 승무원이 객실 안전의 1차적인 실행 책임자로서 운영상 실행 책임자라는 이제 이원안의 공동 책임 구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상 탈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장이 명령권을 하고 최종 지휘를 하게 되면 객실 승무원은 탈출 명령이 떨어지면 절차에 따라 승객을 유도하고 또 슬라이드 전개하고 담당 이제 구역의 승객들을 탈출시키는 거에 의해서는 책임을 지고 본인이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또 기내 보안 사건에 대해서도 기장은 법적, 형사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지만 객실 승무원은 직접 현장에서 난동자를 지압하고 보안 장비를 사용하고 보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장이 임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또 위임이 불가했을 때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또 본인이 먼저 행위를 하고 후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응급처치 비상장비 같은 걸 사용할 때 원래는 기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나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먼저 사용하고 후보고 조치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실 연구한 부분은 책임을 아예 이제 전가하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 직무 범위나 책임 분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구조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기장의 지휘를 따르겠고 따를 때 전문 영역을 철저하게 이제 정의를 해주면 그것과 관련해서 법적 규정 아래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안전보안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승무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비스와의 충돌, 또 실질적인 이런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공사가 사회적인 비용을 또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규정이든 사실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규제 영향 평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필요성, 효과성,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사회적 비용이면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말씀해주신 안전 관련한 규정을 더 강화해야 된다. 또한 부수적인 행정 비용이 들 수 있다라는 점이라면 편익으로는 사실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공익의 목표가 커지고 또 어떻게 보면 항공사에서도 안전을 강화하게 되면 그런 항공사를 더욱 이용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항공사에게 이게 부당하고 어려운 사회적 비용으로만 다가오게 될 것인지도 한번 논의를 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주셨던 게 객실 승무원 선발하는 그 방식이었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현재 보안 관련한 역량을 제고해서 뽑는 항공사도 있지만 저는 이제 대한항공의 경우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대한항공의 경우는 2018년도에 경력직 승무원을 뽑을 때 이 규정을 명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신입 승무원이 아니라 경력직 승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의해서는 무술 유단자를 우대하겠다. 영어 무술 성적 우수자에게 우대하겠다. 채용 전형 우대 규정을 넣고 나머지 신입 승무원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제가 기내에서 이러한 불법방 행위를 만약에 이제 제압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기내에서 신체 구조가 더 피지컬적으로 더 좋고 또 무술 유단자를 찾기보다는 기내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규정을 제대로 알고 상황 판단을 하며 과잉 진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더 먼저 찾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처럼 사실 신입 승무원이 무술 유단자일 경우에 제대로 된 경력 없이 본인이 가진 무술만으로 승객을 제압하거나 방어적인 게 아니라 과잉 진압을 하면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행 대한항공처럼 경력직 승무원을 모집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정신질환자나 폐소공포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새로운 이제 규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실질적으로 승무원으로 근무를 할 때 자발적 학위 승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탑승 후에 자발적으로 학위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탑승 전에 사실 탑승 수속 시에 이러한 승객들을 사전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문제점은 저희가 키오스크나 AI나 이렇게 탑승 수속을 자동화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불가해지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AI가 우리의 직업을 사실 대체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면 역으로 항공 보안이나 안전 부분은 AI가 할 수 없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탑승 수속을 더욱더 강화해서 아까 위험기만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노선에서 할 필요는 없고 특히나 장거리 비행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날 텐데 비행 시간이나 노선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많은 노선을 분석하고 탑승 수속을 좀 강화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팀장님 답변. 저기 패널 분들 요약도 잘 해주시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지적한 사항은 항공사들이 조종실을 이제 보안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보안계 표준 모델이 워낙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잘 하고 있지만 국가항공보안계 가이드라인이 이게 빠져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외국 항공사들이요. 우리나라에 취향하는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 SSP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항공사도 자체 보안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준으로 보는 그 가이드라인은 이제 국가항공보안계획이 되겠죠. 거기에 조종실 빠져 있으면은 그런 이제 조종실 점검을 안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그 조종실을 점검할 때는 이제 물론 이제 국적사 같은 경우는 국내 그 인천 출발은 이제 기장이나 부기장 이제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은 이제 기장님이 다 합니다. 물론 이제 보안 협력 업체도 미주에는 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으로 그 컨퍼메이션은 기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해외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수색 기준을 상당히 좀 그 디테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물론 보안 업체가 보지만은 그거에 대한 최종 사인이 또 있어요. 기장이 최종적으로 사인을 한 수명칸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지금 이제 그 우발 계획에 있는 그 ABC 보안점검표가 과연 세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이 조금 국가항공보안계획에서는 우발 계획을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우발 계획은 세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심각 단계에서는 그 객실에서 내려오는 그 옥시전 마스크까지 점검하도록 수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자체 보안계획 표준 모델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국토부에서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앞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있나요? 그 질문을 하실 때 그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의 소속과 설명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려보산에서 김선들이라고 합니다. 전반기획이 왔을 때 김용인 사무총장님께서 질문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길게 안 하고 좀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성 이사님께 우발 계획 부분은 저도 많이 봤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기 때문에 국가항공보안계획하고 이게 잘 이렇게 매칭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제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거는 우리가 좀 되면 항공사에서는 또 우발 계획을 또 바꿔가지고 하면 되니까 저희들도 많이 검토하다가 또 지방공청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홀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지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에비션 시큐리티 체크하고 서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크린 보안 검색 문제가 이번에 그 국회에서 그 항공보안법 그 가태료 부분에서 벌금으로 올라갔으나 물론 이제 단서 조항이 있어가지고 불법 방해 행위를 야기시킨 경우에 한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벌금 5천만 원 이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약벌 규정이기 때문에 항공사 그 다음에 아마 기장님이나 뭐 캐빈이나 객실이나 어떻게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다 양벌 규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 국토부도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국회에서 그렇게 그 개정안이 법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깊게 좀 한번 우리 좀 심각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고 아마 거기는 보안 점검이나 보안 수색 이 자체는 어떤 아이카오 규정을 정확하게 스크린이나 아니면 에비션 시큐리티 체크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진영 교수님한테 여쭤본 교수인데 객실 성무 생활도 하셨고 지금 그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안 사항을 계속 점검을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 객실 성무원이나 혹은 사무장님들이 역할이 강화되고 법을 강화해서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을 찬성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우리가 항공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운송사업자입니다. 본질은 딱 두 가지죠. 승객에 대한 화물에 대한 운송입니다. 그리고 그 항공기 내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사업자입니다. 밖에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나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사업장은 사업장 내의 책임이지 그 외에 어떤 사법적인 부분은 경찰의 책임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사법경찰 특사경 문제 때문에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하고 회사인데 그런데 회사 같은 경우는 연항이 아니면 장거리 가게 되면 그 사법권이 굉장히 롱텀으로 지속되는데 우리 사법권은 문이 열리면 없어져 버리고 그 짧은 시간 뭐 국내에서는 1시간 이내에 국제선 가더라도 뭐 이렇게 크루를 하게 되면 4시간 정도 공에서 단시간에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한 50여 개의 특사경에 있는 모든 그 특사경의 근황들은 준공무원,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상해 줄 수 있는, 척부를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판을 바꿔가지고 아니면 특사경을 아니면 경찰도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옮기는 건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도 너무 그 우리 승무원들 보면 힘들한 부분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 딸 같은 친구들도 많고 그러는데 계속 일만 시키고 업무만 주고 잘못하면 질책만 하고 있는데 이 판에 한번 우리가 판을 바꾸는 것도 우리 교육인가님도 전에 그런 보안까지 하실 때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하셨는데 이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공론화시키고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이슈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점차 지속적으로 한번 제시를 하면서 우리 그 캐빈들이 계속 뭐 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계속 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판을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객실 승무원이 가장 힘든 이유는 보안이나 안전 규정이 계속 바뀌어서가 아니라 안전 보안 규정을 담당하면서 서비스 업무가 계속해서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객실 승무원의 업무 배정에서 사실 안전과 보안 업무 위주로 배정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세일즈 듀티, 방송 듀티 이런 식으로 서비스 위주의 업무 배정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안 요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듀티를 또 부여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는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가중을 좀 덜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나 싶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아까 위험 기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기에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하사 같은 경우는 IFSO 시스템을 지금 위험 기반으로 하면서
굉장히 소규모 또 비공개 효율적으로 운영이 오히려 가능해서 항공사 같은 경우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도와 심각도를 미리 예측하고 또 위협, 파급력, 취약성을 미리 평가만 잘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만 한다면 오히려 항공사는 더 효율적으로 보안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또 객실 승무원도 그러한 제도 아래서 오히려 더 확실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객실 승무원이자 또 항공기내 보안요원이자 특별사법경찰비의 역할을 더 당당하게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며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한 시기에 객실 승무원의 보안과 또 안전에 관련한 법적인 지위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보안과장 할 때 객실 승무원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보안에 처음 가서 몰라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을 하고 가서 그래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막 보고서를 많이 읽어보고 이래서 그래서 불러서 비행기에 객실 승무원을 왜 탑니까? 아주 제가 기본적인 거를 질의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서 김규희 사무관하고 몇 명이 와서 보안하고 안전 때문에 탑니다. 우리가 국가 입장에서. 그런데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객실 승무원은 서비스를 위해서 타는 걸로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내가 타도 서비스 받으려고 생각하지 저 사람이 금단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어떻게 시킬 건가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게 경찰이 했대요. 이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 경찰 업무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먹느냐? 똑같은 질의를 해서 내가 직원들을 불러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찰이 했는데 경찰이 타면은 좌석을 줘야 돼요. 항공사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보안관이라고 타고 다니면은 좌석 주고 그 다음에 또 큰 소리는 거기서 경찰이 타면은 승무원들도 힘들죠. 갑질한. 내가 여기서 갑질이라는 말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에서 항공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보안을 쭉 제가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보면은 첫 번째에 항공사, 공항공사 이런 데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되돌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물으면 항공사가 들고 일어나서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황이 그렇다. 그 정도 말고 다음에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추가로 말씀하시죠. 김지용 교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김영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발표한 걸 잘 봤는데요. 23조 있잖아요. 23조는 승객의 협조 의무입니다. 아까 김선아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준수 의무로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요건 초창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만들 때 23조가 과연 이게 항공 보안하고 관계 있느냐, 항공안전법하고 관계 있느냐, 그때 당시에는 항공법이라 항공법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3조는 항공보안법, 제23조는 항공안전법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까 김 교수님이 발표했을 때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서 혹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자면, 지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항공보안법 제23조를 구항 설명하면서 보면 항공안전법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분들이 오해할까 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3조, 그러니까 항공보안법입니다. 안전법 아니고 항공보안법 제23조 제9항을 신설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됐을 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일단 문제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연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객은요, 항공사 카운터에서 발권 받기 전에, 물론 키오스크도 하지만 발권 받기 전에는 승객이 아니에요.
그래서 승객이 아닌데 승객한테 협조 의무를 한다는 것은 이연의 소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뭐냐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승객이라고 일단 해봅시다. 승객한테 영상 보여주고 동의 없고 하다 보면요. 언제 비행기 타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23조 부항은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우리가 이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토교통부의 항공보안 정책과에서 좀 참석을 하든지 지방청에서 좀 참석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자기들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하고 좀 참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분만 더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간단히 해주시면 한 분 더 한다니까 시간 좀 되더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로보 기자입니다. 먼저 보안 관련돼서 점검이라든지 수색이나 말씀 다 해주신 것 같고 국내에서 같은 거 제가 제안드리면은 대한민국 한 절차기관은 인터벌이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비행기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들어간 기장들, 최초로 비행기 타는 승무원들은 보안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김정 교수님 말씀하신 객실안전 승무원 에 대해서 지금 호칭을 말씀하셨는데 업무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공안전법하고 보안법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 업무를 항공안전법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항공보안법에 보면은 항공기내 보안용, 사법경찰이 이 복잡한 것보다는 오히려 객실 보안 승무원 이렇게 명칭을 정의를 하나 두시면 어떻게 좋겠다 생각도 들고 또 호칭에 대해서 한번 추가하면은 우리가 아까도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원자력 표현이 승무원 이게 보면 우리 옛날 간호원이었죠. 단순 업무를 하신 분이 있는데 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철도도 마치 철도 관리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표현은 단순 업무를 하는 것보다 표현이기 때문에 사자로 호칭을 바꿔서 이게 전문직이라는 거 아까 서트베이시 얘기하셨는데 승무사도 이렇게 좀 명칭을 호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국회 발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객승원이 업무하면서 불법 방해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대처할 능력이 아까 체력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문제는 승객들이 또 승무원 대상으로 또 형사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거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런 게 법적으로 좀 정확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기장들이 불법 방해한 승객에 피해를 입었을 때 면책종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승무원들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방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꼭 묻는 것보다 본인의 지금까지 경험이나 이런 걸 봐서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질문 한번 하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고 우리 회장님은 나중에 오늘 시간이 조금 돼도 그래도 듣는 게 괜찮겠죠?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박용민입니다. 금일 기내 보안 요원 제도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내 보안 요원 제도가 미국의 에어 마샬과 같은 해외 사례에 비하면 제도적 장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내 보안 업무를 일부 객실 승무원이 겸임하고 있고 업무 과중, 교육훈련 부족, 면책 조항 미비, 자격 기준 등 여러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나라 항공사에서는 주로 비상개방 시도, 기내흡연, 폭언 등 선한 행위와 같은 후발적인 비테러 위협이 발생하고 테러 위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작성한 논문에서는 기존의 일부 객실 승무원이 겸임하고 있는 현행 제도 대신 자격 기준을 충족한 모든 객실 승무원에게 기내 보안 역할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일부 소수의 기내 보안 요원에서 다수의 기내 보안 요원이 있을 경우 초기 발견 및 초기 대응이 중요한 기내 흡연과 같은 비테러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혹시 현실적으로 이런 전면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실행 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답답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제가 드릴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사실은 제가 그 자격제도에 대해서 용역을 제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한우원 원장님이 한국대학교에서 했고, 그 사실은 자격제도를 그 제도를 만들고 용역을 해서 법에다가 넣으려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항공사하고 공항공사하고 이 협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자격제도를 도입하면 이게 비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까지 아직 물어있지를 못해서 제가 제도화하지는 못하고 용역으로 지금 끝나 있는 상태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미국 TSA를 갔다 와서 보안 요원을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차관님까지도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좀 더 오래 있었으면은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우체국도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기능직도 있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주려 했느냐면은 보안검색요원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계속 뭐 대들고 싸우고 이렇게. 근데 공권력이라는 걸 주는 거는 직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공권력을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했었고, 그것도 뭐 잘 안 됐고, 결국은 그래도 보안장비 인증제는 뭐 결국은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 외 검색, 홀리데이 호텔에서 했는데 그 다음 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외국인들이 와서 그 좀 돈 좀 쓰고 가려고 하면은 국내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거기서 짐을 붙이고 돈 쓰고 바로 가서 타면 참 좋은 제도 같아서 마포에 아시아나 그죠? 아시죠? 그래서 시범사까지는 내가 했는데 그 다음이 잘 안 된 것 같고, 공항에 하물 검색도 지금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그 해주라고 해서. 근데 하여튼 우리가 봐서 제도가 약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외국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회장님 계시니까 회장님 마지막에 인사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 분야별로 R&D도 있고 뭐 이래 있는 추계 학술대회나 이런 데에서 좀 나눠서 하고, 그 정책부서도 오고 좀 그 항공사 이런 데서도 권한 있는 분들도 와서 좋은 쪽으로 다 위민되는 이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꼭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회장님 뭐 말씀 있을 때 질문 간단히 하시려고 그랬네요. 회의하려고 그러면 이거 끝내고 회의를 하셔야지. 그렇죠. 회장님 그 말 하시려면은 오늘 이 부분에는 내가 되게 유익하고 좋은 자리 같고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가 조금 정리되고 나면은 손혜섭 회장님을 모시고 회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좀 시간이 원래 50분에 끝냈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지체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론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시고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제가 공지사항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끝나면 바로 저희 식당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이동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다 나오고. 학생들 선생님도 같이 간다? 자, 우리 학생들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빨리 플래카드 가지고 빨리 사진 가야죠. 그 다음에 먹을